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라디오 도시락, 여기는 애플 뮤지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할 황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엄관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애플, 그러니까 애플 컴퓨터가 되겠죠. 애플 컴퓨터의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엄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관장님.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PC의 시초라고 생각하면 애플 컴퓨터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요. 관장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 더 이래 좀 더 그 애플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네. 관장님,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애플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된 겁니까? 애플의 창업자는 세 분이십니다. 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로널드 웨인이라는 분이 1976년 4월 1일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애플 컴퓨터 설립하면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고 두 사람이 더 있었네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이다 보니까 네. 애플 하면 이제 스티브 잡스로 인지를 하게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애플의 창립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은 워지니악이라는 분이 애플1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바람에 그걸 보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창립을 제안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비중을 둔다면 워지니악 쪽에 더 두기도 하죠. 그러면은 설립하는데 일단 애플에 있어서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예. 그 두 분이 이렇게 네, 설립을 주축인 거죠. 주축이다. 네네. 그러면 처음에 애플 컴퓨터가 설립되기 전에 네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분은 이제 원래 나이 차가 5살 정도 나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워지니악이라는 분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라는 분도 그렇고 일단 전자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네. 거기에 관심이 돼 있는 다른 친구들의 소개로 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 대학생이었던 워지니악과 고등학생이었던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 아마 20살의 워지니악과 15살의 스티브 잡스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두 분은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 달라요. 뭐 잠깐 얘기해 드리면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자로 입양돼 가지고 기계공인 아버지 밑에서 뭐 기계 다루는 법이나 뭐 전자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거겠죠. 뭐 그렇게 배우게 됐다면 워지니아기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출신, 그리고 로키트라는 유명한 회사의 유명한 엔지니어로서 있는 아버지 밑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고 어릴 때부터 공학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으니까 거기다가 두 분의 성격도 너무 달라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로널드 웨인이라는 분이 이제 두 사람을 평하기를 네. 스티브 잡스한테는 아주 독한, 이게 악마의 조종을 받는 독한 면이 보였다 하면 워지니악한테는 천사의 조종을 받는 아주 순수한 청년처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성격이 반대인 거네요. 예, 아마 그 점 때문에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생겨난 것도 두 분의 성격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어찌 보면 나서기를 좋아하는 스티브 잡스와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워지니악은 이제 뒤쪽에 있고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할 부분은 스티브 잡스가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의 얼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 스티브 잡스만 알게 된 이유도 그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보니까 스티브 워즈니악은 개발자로 했다고 보면 되고 스티브 잡스는 영업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마케팅을 주로 했다 이거군요. 그 로널드 웨인이라는 분은 아마 이제 두 사람,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워지니악을 창립을 하자고
할 때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재자 역할을 이제 그분이 했던 것 같아요. 워지니악을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설립에 관한 걸 조언을 구하고 그런 역할을. 로널드 웨이는 아타리 회사에서 이제 게임 회사였는데 거기서 직장 네. 동료를 만나게 되고요. 이제 거기서 그분은 로널드 웨이라는 분은 이제 사업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절차나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스티브 잡스가 영입을 한 거네요. 예, 그러면 애플을 설립하는데 이 원래는 두 분이 추측이고 그다음 로널드 웨인이라는 분하고 해서 세 분이 그 완전 좋은 조화로 표출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면은 좋겠네요.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로널드 웨이라는 분이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간 건 아닙니다. 아, 그분은 짧게. 그래서 시작을 하고 애플 초기 로고도 만들게 되고 서류에 제반된 일도 하게 되는데 한 서너 달 만에 애플에 빠지게 되죠.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 한 10%였는데 2,300불인가를 받고 이제 아하. 지분을 포기하게 됩니다. 야, 지금 지나서 생각하면은 엄청 아까울 수도 있고. 어느 기자분이 찾아가서 아마 그런 걸 문의했다고 합니다. 예. 그 판단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 자기 판단은 최선이었다. 옳았다. 옳았다기보다는 최선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젊은 두 사람의 열정에 비해서 자기는 지켜야 할 게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네. 가정이 있고 네. 그분은 가장으로서 또 하는 역할이 맞죠, 있을 수 맞죠. 있으니까 책임져야 역시 젊음이 좋네요. 그런 면에서. 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네. 애플 컴퓨터 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애플 컴퓨터, 사과. 그 다음에 로고도 보면 사과 모양. 네. 그래서 말씀드린 왜 이런 회사 이름과 로고 모양이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왜 회사 이름을 애플 컴퓨터를 했을까요? 네. 그리고 왜 로고를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애플 로고의 의미 이렇게 검색하면 많은 네. 설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영국의 과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독사과를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추모하기 위하여 아담이 무화과를 베어 먹어서 인간이 운명을 달리한 것처럼 네. 애플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그런 거를 할 거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단위 중에 바이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베어 먹다의 바이트와 발음이 똑같아서 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 두 분이 아마 IT 기업적인 이름과 평범한 이름 중에서 아마 갈등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거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왜 굳이 사과라는 걸 가지고 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궁금했죠. 이제 스티브 잡스도 나와 애플에서는 굳이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한테 해자되면 기업의 홍보에는 더 도움이 됐을 거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자서전에 보면 네. 이제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 나옵니까 자서전에? 네네네. 제가 자서전을 안 읽어봐서. 좀 뜨겁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네네,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 자체가 그 네. 동네는 사과 농장이 엄청 많았었고요. 그리고 채식주의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그때 아마 과일 위주의 식단이었고, 그리고 사업자 내기 전에 또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던 사과 농장에 갔다 오면서 이제 아마 불현듯 아마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한테 애플 컴퓨터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네. 스티브 잡스가 또 채식주의자군요. 네. 방금 알았습니다. 예, 그런 속설이라든지 이야기가 있고 또 자서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그런 궁금증은 자서전도 읽어보고 이번 관장님을 통해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보면은 사과 모양의 로고 디자인에서 볼 수 있던 게 또 하나 있죠. 제가 또 궁금한 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한입 베어문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플 로고는 창업자 중에 한 분 로널드 웨인이라는 분이 76년도에 설립할 때는 좀 난해한 로고였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색하고 있는 페나로 그려져 있는 그런 로고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 사람이 설립한 합자 회사였다면 네. 그때는 애플이 아니라는 걸 만들 때는 다 수작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을 본 거죠. 70년 말쯤 돼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게 돼요. 그게 77년 1월 3일쯤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바뀌면 네. 이제 조금의 어떤 브랜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인 애플2를 공장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할 로고를 이제 의뢰하게 되는 거죠. 로고가 중요하게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난해한 애플 로고를 네. 이제 어떤 다른,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로고를 의뢰할 때도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심플하게 하자. 네. 그리고 그 로고를 디자인한 롭 자나프라는 분 자체도 이제 애플 컴퓨터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네. 아까 이름 이야기했지만 다른 기업,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업을 하는 기업들 이름은 좀 난해하잖아요. 이제 네네. 그렇지 않고 애플 컴퓨터 딱 들으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로고 제작 의뢰 받을 때도 사과처럼 만들어야겠다 생각으로 로고를 만들었대요. 그 유명한 레인보우 로고가 네. 그렇게 무지개. 예. 근데 그때 로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완전한 로고였대요. 한입 베어지지 않는 로고를 만들었대요. 완전한 사과 모양의. 예. 근데 딱 보니까 체리 같기도 한 거예요.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사과라고 생각 안 할 때는 체리일 수도 있다. 예. 애플 컴퓨터인데 체리 컴퓨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한입 베어진 사과와 완전 사과를 시안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 보이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걸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특별하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과일과 혼동을 피하게 와요, 한입을. 근데 그게 그냥 한입 베어문 저 사과 모양이 아니면 체리는 한입 베어 물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과라는 거는 한입 베어 물 수 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다른 해서 과일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멋진 로고가 된 거죠. 그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지만은 다른 애청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서 그런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컴퓨터의 역사 중에서 애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애플 최초의 컴퓨터인 애플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시간 저와 함께 도움을 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격주 금요일마다 여기는 애플 뮤지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황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